이제 탄핵 오늘 주제가 재밌어요. 제가 탄핵 재판과 블록체인 원리 이런 주제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의원님?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예. 하는 거죠. 예. 예. 연관성이냐 관련성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블록체인을 공부하라 그러면 골 빠개진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렵다고 좀 느끼실 예. 법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탄핵 심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아, 저는 예. 여러분에게 블록체인 원리를 가르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어. 그럼 오늘 연관성일까요? 관련성일까요? 할 때는 관련성. 관련성. 예. 예. 그거지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슬라이드 주시죠. 자, 홍장원 차장의 메모는 몇 개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다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가지 버전이 있다. 국정원장이 얘기했지만 그 4가지 버전을 몇 개로 보는 게 맞냐? 첫 번째 본인의 메모가 하나 있고 그건 버렸고 예. 두 번째 본인이 쓴 걸 보장하는 때 썼는데 그걸 예. 잊어먹었고 아.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보장하는 때 그거 한번 기억해서 써보라 라고 했고 네 번째 쓴 걸 가지고 본인이 가피를 한 거다. 아. 그러니까 몇 개냐? 총 4개가 맞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몇 개로 봐야 됩니까? 그거를? 하나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게 뭐 2개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받은 거를 예. 어떻게 보면 국정원 내부의 얘기는 하나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메모를 다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메모하지 않지 않다. 유명한 그렇습니다. 이름에 대해서만 리스트를 하고 예. 나머지 전화에서 들었던 뉘앙스라든지 맥락은 머리에 두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거 자체를 메모를 받아서 자기가 머리에 있었던 거를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가필한 것이 그걸 말하자면 위조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대통령 측은 이 유일한 체포에 대한 리스트가 홍장원한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비던스를 없애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걸 없앨 수 있는 건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예. 이걸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저는 중앙화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화 집단. 예, 이 예. 메모, 이 종이만 증거 채택이 않으면 우리는 무죄다. 그게 이제 중앙화 집단이에요. 예. 근데 블록체인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은행을 거래하세요? 저는 K뱅크로 아, 예. K뱅크에 거래하는데 예. K뱅크 서버가 폭파됐다. 예. 그러면 당신이 K뱅크에 돈 50만 원을 넣어놨다는 걸 누가 증명해 보냐? 저 스스로는 할 수도 없겠죠. 예. 예. 날라가 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행들이 서버에 백업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 문제의 원리 때문에 예. 실제로 블록체인이라는 논리가 나온 거죠. 그게 탈중앙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버가 본 은행, K뱅크 은행에 관리하는 서버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건 중앙화예요. 예. 집중화입니다. 근데 바로 홍장원 차장의 메모는 몇 개인가 했을 때 하나라고 하지만 그 하나를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그림에 나왔다시피 그 명단을 14명과 15명이라는 아는 사람들이 몇 개 있는 거잖아요. 예. 또 체포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가 망실된다고 해서 오염됐다고 해서 있었던 사실이 다 없애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원리가 블록체인 원리입니다. 블록체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줄게요. 블록체인 원리의 다 대표적인 내용이 비잔틴 장군의 문제입니다. 비잔틴 장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그 비잔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헤드쿼터 본부가 예. 폭파됐을 때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하지? 따로따로 그 원리의 문제 해결을 책을 찾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다 집중화. 처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모든 군대가 한 군데를 포위해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폭파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중간에 배신자와 간첩이 있어요.
우리 이 사건이 딱 그래요. 칠공수 특임단장이 울다가 웃다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다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예. 배신자도 있고 스파이도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 스파잉. 예.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 그림 4개. 4개는 간첩이나 배신자거나 스파이라는. 그러면 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날 한시에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예. 블록체인 원리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채굴이라고 합니다. 마이닝. 네. 그 마이닝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줘. 그래서 요즘 마이닝 산업이 뜨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군요. 열심히 노력했다. 그 마이닝은 뭐냐면 적과 스파이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뭘 통해서 합니까? 해시 코드, 암호를 통해서. 암호를 줬을 때 똑같은 암호를 알고 있는데 엉뚱한 암호로 답하는 사람은 스파인 거죠. 아. 예. 옛날에 제 군대 갔을 때 이런 일이 생각나네요. 암고를 진로 그랬는데 예. 소주 그랬다가 얻어터진 놈을 내가 봤어요. 그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아. 헷갈리게 하려고. 네네네. 진로라고 답해야 되는데 암호 그러면 진로 해야 되는데 소주 이랬다가 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때리려고. 그런 식의 어떤 그 해시 코드를 통해서 블록체인은 예. 그러니까 저게 다 이제 암호화폐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저런 방식으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8만 대장경의 그 경본도 원본도 예. 한 군데만 두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불이 예. 날 걸 대비해서 여러 군데 두잖아요. 예. 분산해서. 예.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홍장원을 다시 이번에 10차 변론기일에 양쪽 다 다시 한번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측은 아마 홍장원은 실제로 메모를 적은 장소도 국장원장이 말하기에는 사무실이다. 원장실 앞에 서서 적은 게 아니다. 여러 예. 가지 그 사람의 증거 능력을 예. 부정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청탁도 했다. 뭐 비리로 몰아가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술 취했더라.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화 집단의 입장이면 홍장한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예. 아까 말하자면 아니 당신이 돈 있는 거 다 은행 서브만 불태워버리면 당신은 아무 말도 없이 돈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예.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 한덕수 쌍방 증인 채택하고 조지우 구인영장 발부하고 이렇게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게 그 폴 바란이라는 학자가 만들어 놓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에요. 제일 왼쪽 게 집중하죠. 예.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예.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근데 저 사람이 디스오더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배신을 한다든지 예. 스파이가 있다든지. 예. 그리고 대통령이 다 예. 극우 유튜브만 봤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폴 바란이라는 사람이 저와 같은 탈중앙화 분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예. 그 원리에 의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인터넷도 또한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터넷도. 예.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하고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연락하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터넷인 거예요. 다만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차이는 인터넷으로 주고받은 정보는 진본을 만들 수 없어요. 예. 말하자면 우리가 메일로 주고 받지만 그 메일 갖고 있는 프린트한 걸 갖고 은행에 내봤자 진본은 따로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원리는 거기에다가 메일로 줬는데도 그게 진본이게 하는 방법, 스파이를 가려내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변호라는 건 정말 그 시대착오적이고 예. 그러니까 손으로 해를 가리는 방식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시 한번 아마 10차 변론 때 보십시오. 홍장은이가 어떻게 대응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그 탈중앙화 권력과 탈중앙화 권력. 앞으로 우리 시대가 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7공화국 헌법 토론회에 가는데 우리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치분권의 시대. 예. 근데 본인이 그런데 블록체인 원리를 이해 못했다고. 자치분권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화와 탈중앙화. 예.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하니까 한 곳이 고장나니까 세상이 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제, 의원내각제 하자든지 의원집정부제 하자든지 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 그와 같은 단독의 권력을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말하자면 분산시키자는 거죠. 그런 시대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래의 시대는 자치분권, 탈중앙의 시대. 그래서 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BTS의 어떤 팬클럽을 소위 분산지성의 그 말하자면 모델로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BTS 아미가 있고 뭐 프랑스에도 아미가 예. 있듯이 하지만 이분들이 자치분권과 유사하게 어떠한 이제 집단 지성을 또 그렇죠. 다르게 낼 수 있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더를 내리면 역할 분담을 착착해서 하는 거라면 예. 분산지성은 누가 오더를 내지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예, 예. 알아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BTS가 일본에 가서 광복절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원폭 입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이 안 되지? 이런 것을 자기 팬들이 궁금해 가면서 예. 자기들끼리 연구 결과로 책을 낸 거죠. 보니까 몰랐는데 그 중남미나 유럽에서 몰랐는데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더라. 이런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가 있더라. 예, 예. 이걸 오더 내려서가 아니라 팬들 스스로가 이런 리포트를 예. 그게 훨씬 더 값지고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일본 학자고 한국 학자가 같이 그 토론하면서 해봤자 백날 해도 예. 결론이 안 나요. 음. 그런 것이 훨씬 더 분산지성의 가치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